안녕하세요. 안랩 최정수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안랩 XTG가 출시되었습니다. XTG는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제품으로 여러 최신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안 키워드 중 핫한 키워드라면 제로 트러스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XTG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XTG로 완성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안랩 XTG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XTG는 새롭게 출시되는 안랩의 보안 솔루션인데요. XTG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XTG를 통해 구성하려는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XTG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안랩 XTG는 차세대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모델로 신규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방화벽, IPS, 어플리케이션 제어, IPsec VPN, SSL VPN 등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안랩의 기존 보안 제품인 트러스가드와 비교해 볼 때 AT플 기반 필터링과 양자 암호 PQC가 추가됩니다. 또한 GTNA, SD-WAN, Lightweight VPN 등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이 추가될 텐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XDG를 통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뭘까요?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말고 인증된 것도 반복 검증하라는 뜻인데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언급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기에 이제는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위해 고민을 시작했거나 검토가 진행 중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 현재 인프라를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려면 지금 구축된 네트워크나 시스템은 어떻게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하는 건지, 또 너무 많은 시스템이 한꺼번에 바뀐다면 안정성은 괜찮은지 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변경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계실 텐데요. 가이드라인 2.0은 기존 1.0 대비해서 제로 트러스트 구축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체적으로 도입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6가지의 기본 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모든 접근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 사용자, 그리고 단말에 대해 강력한 인증으로 검증할 것, 접근 리소스에 대해 세밀한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검증되어 연결된 사용자, 단말일지라도 지속, 반복 검증을 통해 제어할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보안 모델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접근 주체, 단말이 신뢰 영역의 리소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구분하고 제어 영역에 PDP를, 데이터 영역에는 PEP를 구성합니다. 제어 영역의 PDP는 다양한 신뢰 판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된 사용자, 단말에 대해 PEP를 통해 리소스 접근을 허용하는 모델인데요.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내부 리소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경계 보안 모델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운영해왔던 레거시 보안 장비들은 경계 보안에 충실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내부 리소스와 시스템에 대해 방화벽, IPS 등을 통한 보안 제품으로 경계를 세우고 내부 자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서버의 외부 접근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죠.
문제는 정상적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격자도 이 경로를 통해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해서 악성 코드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함께 열려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제로 트러스트는 선인증, 후 접속을 전제로 PEP는 내부 리소스에 대한 외부 접근을 모두 막고 있습니다. 접근 주체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PEP와 별도로 PDP를 운영합니다. PDP는 접근을 시도하는 주체와 단말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여 인증되지 않거나 위험한 단말은 차단하고 인증이 통과된 주체의 단말은 그 정보를 PEP로 동기화하여 최소 권한을 통한 내부 리소스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기존 경계보안 모델에서와 달리 연결된 사용자, 단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말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연결된 정보를 끊음으로써 내부 리소스의 보안 경계 상태를 강화, 유지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에서 성숙도 모델은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은 보안의 수준에 따라 기존, 초기, 향상, 최적화라는 4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주요 구성 요소들이 수동으로 설정되는 정적인 보안 정책의 단계로 단순 경계 기반의 보안 구성입니다. 초기 단계는 일부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핵심 요소별 연계 기능이 일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진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향상 단계는 자동화 범위가 넓어지고 중앙 집중 제어가 강화되는 단계로 통합된 가시성과 관리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최적화 단계는 완전 자동화 단계로 동적 정책 설정이 적용되는 단계의 수준입니다. 이런 성숙도 모델을 통해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스스로 운영 환경을 검토해서 현재의 성숙도 구현 단계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우리가 생성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이 늘어남에 따라 공격 표면이 증가했고 다양한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공격자로부터 중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 보안 기술을 적용했지만 기존 경계 보안 모델만으로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가 등장한 것인데요. 우리가 당면한 IT 환경과 현실의 예시를 통해 왜 필요한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공격자의 공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유출하고 복구에 대한 금전적 요구 등 추가 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IT 환경이 한 곳의 사무실이나 전산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부 자산에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정보의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이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 시스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안의 경계의 수가 수없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시스템만큼 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 표면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취약성 지표인데요. 매일 평균 100건, 1년 3만 건의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위험도 하위 이상의 취약점이 60%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취약점은 곧바로 공격자가 노리는 부분이 됩니다. 공격자들은 강화된 보안의 경계를 뚫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사회공학 기법과 복합적인 공격 방법을 통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파괴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어 다크웹에 거래되고 또다시 공격으로 이어지는 등 추가 피해 발생과 이를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의 이러한 공격은 실제 침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작년 한 해에도 여러 유형의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침해 사고를 경험한 사례 중 65%는 랜섬웨어 감염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의한 사고도 있었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5%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싱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65%에 달하는 랜섬웨어가 아닌 5%의 피싱 공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5%의 랜섬웨어로 포장된 공격의 결과물의 시작은 5%라고 말하는 피싱 공격이 트리거일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피싱 공격을 시도하고 공격에 성공한 후 마지막에 랜섬웨어라는 포장지를 씌워두니 사람들은 랜섬웨어 사고를 당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누가 피싱 메일을 쉽게 속나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의외로 많이 당하고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격자들은 공격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자의 업무 패턴을 오랜 기간 살펴본 후 맞춤형 공격, 즉 스피어 피싱을 시도합니다. 나 피싱 메일이에요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잘 위장해서 낚시를 하죠. 업무에 열중이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업무 메일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파일은 해커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악성 코드일 수 있습니다. 실행한 파일은 정상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자가 심어놓은 파워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안랩에서는 LNK 형태의 첨부 메일 공격 시도가 확인된 바 있는데요. 메일 수신자는 한글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파일을 실행했고 정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문서 파일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파일의 이면에는 공격자의 공격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파일에는 정상 프로그램을 구동하기도 하지만 링크를 통해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행위가 진행되도록 공격자가 준비한 것이죠. 공격자들이 내부 침투하는 방법으로 방금 전 사례와 같이 스피어 피싱 메일을 이용한 공격 시도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격자는 공격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오랜 시간 공격을 준비합니다. 공격 대상의 단말이 무엇인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언제쯤 어떤 업무 메일을 주고받는지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일정의 스피어 피싱이 시작됩니다. 피싱 메일을 통해 침투에 성공한 후 내부 스캔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서버에 접근한 후 정보를 수집, 유출하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유형은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앞서 매년 취약점이 3만여 개가 발생한다고 언급드렸는데요. 공격자는 서버 취약점을 파고들어 공격을 시도합니다. 취약점이 패치될 것을 예상해서 이후 지속적인 공격 시도를 위해 백도어를 설치하고 내부 정보 수집 및 유출 후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버의 서비스를 위해 열려진 포트와 접속 경로, 내부 사용자의 단말 상태와 무관하게 오픈된 보안 정책은 공격자의 진화된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경계 중심의 보안이나 엔드포인트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한 위협 대응 체계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매체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과 관련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도입 시기를 물었더니 34%는 비용 부담이 고민돼서 시기를 못 정하고 있고 24%는 1, 2년 후에 도입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37%가 도입 비용이 걱정이고 17%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걱정이고 운영 방안이 걱정이다. 왜일까요? 앞서 성숙도 모델을 기억하시죠? 성숙도 모델의 6개 항목에 대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최적화 상태로 구축하려다 보니 범위가 커지고 범위가 크니 비용이 커지고 또 운영을 어찌할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23년도에 가이드라인 1.0이 나왔고 24년 12월 가이드라인 2.0이 나왔는데요. 성숙도 모델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세부 역량 및 도입 단계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졌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로 트러스트 도입 관련한 내용에는 제로 트러스트는 특정 기술이 아니라 개념이고
아이디어의 집합이다. 레거시 솔루션을 모두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연동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 전략을 수립해서 성숙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도 모델의 모든 항목을 최적화 상태로 구축해야만 제로 트러스트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운영 인프라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위한 변화 과정에는 어느 항목은 초기일 수 있고 어느 항목은 향상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관점에서 현재의 성숙도 단계를 파악하고 성숙도 향상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연동, 연계 확장을 통해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구성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면 그 핵심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검증하여 접근을 제어할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증된 사용자 및 단말에게 세분화된 보안 내부 리소스에 대해 접근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랩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현재의 보안 인프라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화벽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기능을 탑재한 XTG 모델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모델 XTG는 GTNA 기능 설정에 따라 GTNA 매니저인 PDP 또는 GTNA 게이트웨이 PEP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GTNA 매니저 역할의 XTG는 사용자의 인증과 사용되는 단말에 대한 보안 상태 검증을 하고 보안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실행합니다. GTNA 게이트웨이 영역의 XTG는 비신뢰 사용자의 신뢰 구간을 구분하고 GTNA 매니저로부터 인증 정보에 따라 최소 권한으로 신뢰 구간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구성합니다. 또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EPP V3를 사용 중이라면 추가된 신뢰 데이터 기반으로 단말의 검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연동 기능이 제공됩니다. XTG는 접근 주체의 단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단말의 OS 상태나 프로세스의 실행 유무, 레지스트리 및 패치 적용 유무, 백신의 동작 상태를 체크합니다. 또한 안랩이 ESA 연동되었을 때 조직의 보안 점검 항목의 충족이나 점검 점수 기반에 의한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벤트 조건이나 레벨을 접근 주체가 접근하는 시스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XTG는 차세대 방화벽 모델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안 환경에 큰 변화 없이 경계 보안 모델로의 기능을 제공하며 패킷 필터링 기반의 방화벽 및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 차세대 방화벽 모델로의 구축 및 운영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랩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SA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 각 단말의 보안 점검 점수 및 상태를 기반으로 제어합니다. 보안 접근이 취약한 단말에서는 SSL VPN을 통한 내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VPN 연결된 상태에서 보안 점수가 하락할 경우 연결된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화벽 제품으로서의 경계 보안 모델로 구축한 이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환경에서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GTN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XTG에서 GTNA 기능을 활성화하고 단말에는 GTNA 클라이언트를 배포합니다. GTNA 프로파일에서 설정한 신원 검증과 단말 체크 설정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과 단말의 보안 상태를 기반으로 최소 권한 접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 운영 환경에서도 XTG를 운영할 수 있고 GTN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환경에서 매니저와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본사와 지점 간 IPsec VPN 터널링을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현재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GTN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그 범위가 아주 커서 어느 하나의 제조사, 어느 하나의 제품에서 모든 구성 요소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안랩 XTG는 최소한의 인프라 변화로 제로 트러스트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사의 타 제품군과의 연동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제공 범위를 확장합니다. EPP, EDR 등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통한 단말의 보안 강화의 정보를 활용하고 리스크에 따른 위협 분석 솔루션 XDR과의 연계를 통해 XTG의 제로 트러스트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서드파티 제품군과의 연동을 추가하여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랩 XTG를 통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고 완성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랩의 새로운 보안 제품 XTG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